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짚어볼 자료는요,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그러니까 긴 추석 연휴 바로 전날이죠. 한국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이라서 그런지 시장 분위기가 여러모로 좀 복잡했어요. 맞아요.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세를 피하진 못했고요. 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이게 점점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 경계 심리가 아주 짙게 깔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내렸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좀 가라앉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유독 뜨겁게 달아오른 분야들이 있었다는 거.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정말 그 온도 차이가 확 느껴졌습니다. 네, 예를 들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마리화나, 그러니까 대마 관련주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급등했고요. 또 꾸준히 수주 소식 들려오고 뭐 지정학적 이슈까지 맞물린 조선 및 방위산업 관련주들, 이쪽도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엇갈린 시장의 두 얼굴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시장 맥락 안에서 왜 어떤 테마는 웃고 또 다른 테마는 좀 주춤했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구체적인 시장 지표부터 확인해 볼까요? 9월 3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19% 내렸습니다. 3,424.60에 마감했고요. 네, 코스닥은 조금 더 빠졌죠. 0.56% 하락해서 841.99를 기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셧다운 우려, 그리고 연휴 앞둔 관망세, 이게 시장을 좀 짓눌렀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그 수치 자체만 보면 뭐 아주 큰 폭의 하락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장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들이 꽤 보여요. 투자 주체별 수급을 한번 보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거의 유일하게 137억 원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뭐랄까 지수 방어 역할을 좀 했습니다. 아, 외국인이 샀군요. 네. 반면에 기관하고 개인은 각각 558억, 157억 원 이렇게 순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이나 좀 위험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근데 코스닥은 완전 반대였어요. 아, 정말요? 네. 개인이 1,908억 원, 이거 꽤 큰 규모거든요. 이렇게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이 반대로 1,80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렇게 투자 주체별로 시각이 확 엇갈렸다는 점이 이날 시장의 좀 특징적인 모습 중 하나였어요. 그렇군요. 코스피랑 코스닥 수급이 정반대였네요. 재밌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 흐름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주식 사려고 증권사에 맡겨둔 돈은 한 11억 원 정도 늘어서 768조 원대를 유지했어요.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신용융자 잔고,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한 금액이죠. 이게 746억 원이나 줄어서 234조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아, 연휴 앞두고 레버리지를 줄인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긴 연휴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빚은 좀 줄여놓자, 이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 수가 훨씬 많았어요. 코스피는 하락이 585개, 상승이 281개, 코스닥은 하락이 1154개, 상승이 486개였으니까요. 와,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압도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힘이 빠진, 다들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장세였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외국인 매수가 코스피 하단을 좀 지지해주긴 했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연휴를 앞두고 확실히 좀 위축된 모습이었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특정 테마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다는 게 참 뭐랄까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뜨는 건 역시 말씀드렸던 마리화나 대마 관련주들이었어요. 이건 뭐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거스르는 움직임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정말 극적인 반전이었죠. 이 현상의 중심에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트럼프요? 네, 그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그 대마초에서 추출하는 칸나비디올, CBD라고 하죠. 이 성분의 의학적 효능을 자기가 인정한다. 그리고 이걸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영상을 올렸다는 소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와,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의 발언 하나가 이렇게 네, 시장의 방향을 그냥 순식간에 바꿔놓은 셈이죠. 그 파급력이 정말 대단했네요. 미국 시장에서 먼저 반응이 온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소식이 딱 알려지자마자
간밤 미국 증시에서 대표적인 마리화나 관련주 중 하나인 틸레이 브랜즈, 이 주가가 하루 만에 60% 넘게 폭등했어요. 60%요? 와, 네, 엄청난 급등세였죠. 그리고 그 열기가 시차를 두고 고스란히 우리나라 증시로 그냥 옮겨 붙은 겁니다. 국내 관련주로 분류되는 에머리지는 가격 제한폭, 그러니까 29.92%까지 치솟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상한가. 네,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 역시 16.83%나 급등하는 아주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테마의 급부상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볼 지점은요.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이렇게 얼어붙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강력한 외부 뉴스, 특히 네임밸류가 있는 인물의 발언 하나가 특정 섹터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또 폭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그렇죠.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아니면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큰 돌처럼 작용한 거죠. 이게 단순히 뉴스에 반응했다, 이걸 넘어서요. 의료용 대마 합법화나 관련 시장 확대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잠재된 기대감, 이게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 그럼 기대감이 밑에 깔려 있었군요. 그렇죠. 규제 완화처럼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슈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걸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들 종목 외에도 화일약품, 우리바이오, 인벤티지랩 등이 관련주로 함께 언급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정말 특정 인물 발언의 힘, 그리고 규제 완화 같은 이슈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이게 얼마나 큰지 실감이 되네요.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뉴스나 발언에 따른 급등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런 테마성 급등은 사실 펀더멘털 변화보다는 기대감이나 수급 쏠림 이런 걸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는 당연히 신중해야 하고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해당 이슈의 실현 가능성, 또 지속성, 그리고 개별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어떤지 이런 걸 좀 면밀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자료에서도 변동성이 크니까 추가 정보 수집하고 전문가 조언 고려하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뉴스 트레이딩의 기회와 위험, 이걸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점은 분명히 유의해야겠군요. 자, 그럼 마리화나 테마와는 또 성격이 좀 다른데요. 강세를 보인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조선 및 방위산업 분야입니다. 이쪽은 트럼프 발언 같은 그런 외부 요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계약이나 산업 동향 이런 거에 기반한 움직임이었죠. 맞습니다. 이 분야의 상승 동력은 훨씬 좀 실체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뉴스가 HD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군수지원함 앨런 셰퍼드함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의 유지보수 정비, MRO 사업이죠. 여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 미국구나 MRO 사업을 국내 기업이 한다는 거.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단순한 수주 계약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미 해군 함정 MRO는요, 기술력이나 신뢰도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기준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업 착수는 HD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한국 조선업계 전반의 기술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 이게 앞으로 비슷한 해외 MRO 사업 수주나 더 나아가서는 신규 함정 건조 사업 수주 경쟁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기술력을 제대로 입증받은 셈이네요. 근데 여기에 다른 호재들도 좀 더해졌다고요? 네. 대한조선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다른 국내 조선사들의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 소식도 꾸준히 이어졌고요. 또 하나는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의 어떤 잠재적 충돌 가능성,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핵심 미사일 생산량을 지금의 2배에서 4배까지 늘려라. 이렇게 방산업체들한테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오히려 그렇죠. 역설적으로 국내 방위 산업체들한테는 이게 수주의 확대 기대감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네요. 네, 그런 결과로 관련 종목들 주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HJ중공업이 8.11% 상승했고요. 미 해군 MRO 사업의 주역인 HD현대중공업도 4.78% 올랐습니다. 특히 한화에어스페이스는 4.53% 상승하면서 250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죠. 시장 전반의 약세 분위기 속에서도 확실히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신고가까지. 네, 자료에는 이 외에도 한화오션,
퍼스텍, STX 엔진 등이 관련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마리화나 테마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다른 점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마리화나 테마가 단기적인 외부 발언에 의한 어떤 기대감, 이걸로 급등했다면 조선 방산 테마는 실제 계약 성사, 기술력 입증, 그리고 지정학적 상황 변화, 이런 좀 더 가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요인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방산 분야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변동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주 실적이라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조선업 역시 오랜 불황을 딛고 LNG선 같은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으로 수주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따라서 이 테마의 강세는 단순한 테마성 움직임을 넘어서 산업 자체의 어떤 경쟁력 회복이나 성장과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분위기 속에서 뜨거웠던 테마들을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모든 테마가 웃을 수만은 없었겠죠. 하락한 쪽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소비 관련주들, 이쪽이 예상치 못한 소식에 좀 충격을 받았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랬습니다. 최근에 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뉴스가 나왔어요. 바로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 협체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서 중국 측에서 서울 신라 호텔 전체 객실을 예약했다가 갑자기 이걸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호텔 예약을 취소했다고요? 그게 왜 그렇게 큰 영향을 준 거죠? 이게 왜 시장에 충격을 주었냐면요. 단순한 예약 취소, 이걸 넘어서 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 자체에 뭔가 차질이 생긴 건 아닌지, 혹은 한중 관계에 좀 미묘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 해석에 가증하군요. 네, 최근 시장에서는 시 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이렇게 형성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뉴스 하나가 그 기대감에 그냥 찬물을 확 끼얹은 격이 된 거죠. 아,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컸겠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았나요? 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호텔 신라 주가가 하락한 건 물론이고요. 면세점 사업을 하는 청담 글로벌 주가도 5.67%나 빠졌습니다. 네. 그 외에도 화장품 관련주나 엔터테인먼트주인 YG 엔터테인먼트도 한 2.69% 내리는 등 중국 소비 회복이나 방한 관광객 증가에 민감한 종목들이 다 같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뉴스 하나 혹은 그 이면에 깔린 어떤 정치적 시그널 변화, 가능성, 여기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참 민감하네요. 이 사례는 해당 섹터 투자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업 자체의 실적이나 펀더멘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한중 관계, 그리고 정치적 이벤트 같은 외부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죠. 기대감이 막 주가를 끌어올렸다가도 작은 불확실성 하나에 그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또는 정치적 변수가 기업 가치와는 좀 무관하게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네요. 그 외에 또 하락한 섹터나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북한 외무성 부상이 다시 한번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일부 남북경협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플랫폼 같은 주요 대형주들 있잖아요. 이쪽도 연휴를 앞둔 경계 심리, 그리고 그간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대부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아, 대형주들도 좀 쉬어갔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주목받았던 국가정부 자원관리원 관련주들도 단기 급등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 하락 압력을 좀 더 키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약세와 일부 테마의 부진 속에서도 그래도 개별적인 이유로 빛을 발한 종목들도 있었을 텐데요. 특히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250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좀 눈에 띄네요. 네, 맞아요. 그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좀 부진했지만 개별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은 강한 힘을 보여줬죠. 한화투자증권 우선주는 무려 29.98% 급등하면서 상한가로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와, 우선주가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체인 일정실업 역시
가격 제한 폭인 30.00%까지 오르면서 상한가와 함께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또 앞서 언급했던 방산주의 대표주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4.25% 상승하면서 250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요. 꾸준하네요. 네, 화장품 업체인 제이준 코스메틱도 29.97%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신고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인수합병, M&A나 특정 사업 수주 혹은 강력한 테마에 편승했다. 이런 개별적인 호재가 부각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의 배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떤 이유들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보면 좀 흥미로운데요. 일정실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결정된 주식 액면 분할 이슈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계속 끌어모으면서 상한가까지 이어진 걸로 분석되고요. 액면 분할. 네, 제이준 코스메틱은 차바이오텍 그룹의 계열사인 차 헬스케어가 경영권을 인수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력한 M&A 모멘텀이 발생했죠. 또 다른 상한가 종목인 KS 인더스트리는 전반적인 조선 기자재 테마 강세 분위기 속에서 최대 주주 변경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이 소식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폭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자세히 다뤘던 에머리츠는 단연 마리화나 테마의 대장주로 부각되면서 상한가에 안착했고요. 각기 다른 스토리가 상한가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정말 다양한 이유로 주가가 움직이는군요. 그 외에도 개별적인 호재로 급등한 종목들이 또 있었나요? 네, 몇몇 종목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체열윗 혈당 측정 의료기기, 여기에 대해서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라메디텍 주가가 21.97%나 급등했습니다. 오, 신기술 기대감이군요. 네, 그렇죠.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고요. 또 게임 개발사인 플레이위드는 신작 모바일 게임 로한2 글로벌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소식에 15.89%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 분위기와는 좀 별개로 개별 기업의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시장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9월 30일 국내 증시 정리해보면 미국 셧다운 우려와 추석 연휴를 앞둔 불확실성 속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하락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로운 대비가 있었어요. 시장 전반에 좀 위축된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이라는 돌발 변수에 마리화나 테마가 폭등했고요. 또 실질적인 계약과 지정학적 요인이 뒷받침된 조선, 방산 테마는 꾸준한 강세를 보였죠. 반면에 중국 관련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소비 관련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따로 또 같이 움직이는 시장의 단면을 보여준 하루였네요. 맞습니다. 오늘 분석은 시장이 어떤 거시적인 불확실성이라는 큰 파도 속에서도 개별 테마나 뉴스라는 작은 파도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정치적 발언의 파급력, 구체적인 사업 계약의 가치, 지정학적 긴장감의 영향, 그리고 예상치 못한 예약 취소라는 작은 사건까지 정말 다양한 촉매제가 각기 다른 섹터의 주가를 흔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거시경제 지표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외에도 개별 이슈 하나하나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장의 복잡성과 역동성,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죠. 물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이고요.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럼요.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는 항상 신중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정보 확인과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살펴봤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미 해군과의 MRO 계약, 또 중국 측의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 같은 이런 해외에서 발생한 뉴스가 국내 특정 테마 주가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랬죠. 특히 방위산업처럼 본질적으로 글로벌 시장과 연결되어 있거나 마리화나 테마처럼 주요 정치인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엔 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순수하게 국내에서 발생하는 요인들, 예를 들어 국내 정책 변화라든지
기업 내부 이슈 같은 것들이 하루하루의 시장 테마를 주도하는 힘은 오늘 본 것과 같은 강력한 국제적 헤드라인들에 비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글로벌 이벤트와 국내 이슈 사이의 줄다리기에서 과연 그 힘의 균형은 어디쯤에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글로벌 요인과 국내 요인의 영향력 비중이라. 이게 투자 전략을 세울 때도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2025년 9월 30일 한국 증시 마감 데이터를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휴를 앞둔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테마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시장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